소추 사실의 요지를 청구인 측에서 10분 내로 해주십시오. 존경하는 헌법재판관님, 국회 탄핵소추위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정청래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97조는 국가의 세입, 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 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감사원을 두도록 하고 있고, 감사원법 제2조는 감사원은 대통령에 소속하되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의 지위를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의 직무의 성격상 고도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원의 생명은 독립성과 중립성입니다. 그렇기에 감사원은 미국과 영국의 경우 행정부와 무관한 의회 소속이거나 프랑스와 독일의 경우 제4의 독립기관으로 되어 있는 나라도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장인 피청구인은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였습니다. 감사원에 대한 국민적 기대와 요구, 신뢰를 저버렸습니다. 피청구인은 감사원을 한 정파의 정치적 도구로 전락시켰다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한 언행을 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2022년 7월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을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충격적인 발언을 하였고, 2024년 10월 15일 국정감사에서도 감사를 통해 국정을 지원한다고 답변하는 등 감사원이 헌법과 감사원법에 의해 독립된 지위를 갖는 기관이라는 원칙을 스스로 부정했고 감사원의 명예를 실추시켰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2022년 7월 국무총리에게 법률이 부여하지도 않은 감사 청구권과 감사 사전 협의 권한을 부여해 표적 감사를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행정규칙의 개정을 시도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이는 피청구인이 감사원의 독립의 지위를 스스로 부정한 것으로 헌법과 감사원법을 명백히 위반한 행위입니다. 피청구인은 감사원장으로서 정치적 중립과 공정성, 직무의 독립성을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업무 추진비 사용, 근태, 권익위 유권 해석 등과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방통위가 결정한 각종 사안에 대한 감찰 등 사퇴 압박, 망신주기식 표적 감사를 함으로써 부당한 정치적 목적이나 동기를 가지고 윤석열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감사원의 권한을 행사했다는 의혹 또한 많습니다. 이는 직무 수행의 공정성, 중립성,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으로 헌법 제7조,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 감사원법 제2조를 정면으로 위반했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대통령실 및 관저의 이전 등에 대한 감사에서 감사원이 허위 자료를 작성하여 배포하도록 지시 또는 묵인하여 방조하였다는 의혹,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감사 권한이 없음에도 무리하게 위법한 감사를 진행하는 등 감사원장은 감사원의 조직과 직무 운영 전반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음에도 업무의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봐야 합니다. 이는 헌법 제7조, 제100조, 감사원법 제2조, 국가공무원법 제56조, 형법 제122조,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 등을 위반한 것입니다. 특히 피청구인은 2024년 10월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대통령실 및 관저 이전과 관련된 회의록 및 자료 제출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였고, 이후 2024년 10월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현장 검증 과정에서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등 국회로부터 대통령실 및 관저 이전 감사 회의록을 제출하여 달라는 적법한 요청을 수차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제출하지 않음으로써 국회 국정감사의 정상적인 국정감사 수행을 방해했습니다.
또한 자신이 지휘하는 감사원 직원들이 자료를 준비하거나 제출하려는 업무를 방해하여 직원들의 권리를 제한했다는 의혹도 짙습니다. 국회법 제121조,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형법 제122조, 제123조를 위반한 것으로 피청구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한 것에 대해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의결로 고발된 바도 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관님, 감사원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부정하는 피청구인의 위헌, 위법 행위가 피청구인이 또는 감사원장의 직을 수행하는데 해서는 안 될 정도로 매우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피청구인을 감사원장 직에서 파면함으로써 피청구인으로 인해 침해되고 훼손된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회복하고 올바른 헌법 질서를 회복해야 할 필요성이 절실합니다. 부디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 심판을 인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피청구인 측 10분 범위 내에서 의견 진술해 주십시오. 네, 피청구인 측에서 저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국회 측에서 말씀하신 첫 번째 소추 사유인 감사원 독립성 부정과 관련하여 피청구인의 국회에서의 발언은 감사원의 감사를 공정하게 수행하여 국가를 발전하게 하고 그것이 결국 국정을 지원하는 것이라는 원론적인 발언임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는 그 발언의 앞뒤를 자르고 일부만 발췌하여 그 뜻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드에 대한 감사나 국무총리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권 부여는 모두 감사원의 독립성을 부정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피청구인에게는 헌법과 법률의 위반이 없으므로 탄핵소추 사유가 성립하지 않음이 명백합니다. 그리고 권익위원회에 대한 감사는 감사 제보에 따라 정당하게 감사에 착수한 것이고 적법한 감사 절차를 거쳐 정당한 감사 대상에 대하여 감사를 수행한 것으로 이건 역시 탄핵소추 사유가 성립하지 않으며 마치 전 정권에 대한 감사를 모두 정치 감사로 몰아가고 있는 청구인의 부당한 탄핵소추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 과정에서의 위법성과 관련하여 청구인 측이 문제 삼고 있는 대통령실 및 관저 이전 감사,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감사, 그리고 이태원 참사 관련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 점검 감사,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감사 모두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정당한 감사를 거쳤고 감사위원회의 정당한 의결을 거쳐 감사가 결론이 내려진 감사입니다. 따라서 세 번째 탄핵소추 사유 모두 피청구인의 헌법과 법률 위반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피청구인에게는 탄핵 사유가 없다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피청구인의 국회에 대한 자료 제출 거부 경우 감사원의 독립성을 위해서 최근까지도 국회에는 감사위원회 회의록이 여야의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제출되지 않아 왔습니다. 그리고 자료 제출 요구가 부당하게 되기 위해서는 국회 측의 자료 청구 자체가 적법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국회 측의 자료 제출 요구는 국회 증언감정법상 적법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하여 이에 대하여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고 하여 탄핵 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합니다. 이상과 같이 탄핵소추 사유에 대하여 피청구인 측 의견을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히려 청구인 측은 감사원의 정당한 감사에 대하여 그것이 오히려 전 정권에 대한 감사라는 이유만으로 감사원장을 탄핵하고 감사원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청구인 측의 탄핵이 받아들여진다면 앞으로 감사원은 전 정권에 대한 감사가 불가능해지고 독립적인 지위에서 감사를 하는 것이 더더욱 불가능해질 것입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는 앞에 살펴본 바와 같이 그 사유가 모두 이유 없으며 헌법과 법률의 위반이 전혀 없습니다. 부디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하시어 국가 최고기관인 감사원의 감사원장이 직무에 하루빨리 복귀하여 혼란한 국정 상황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 준비기일 결과 변론 상정은 수명 재판관이셨던 김영도 재판관님이 진행하겠습니다. 예, 먼저 양 당사자께서 준비기일에 제출한 서증을 확인하겠습니다. 정부인 측에서는 갑제 1호증부터 갑 35호증까지 제출하셨고 갑제 26호증까지는 준비기일에서 증거로 채택되었습니다. 피청구인 측에서는 을제 1호증부터 을제 18호증까지 제출하셨고 모두 준비기일에서 증거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리고 청구인 측이 신청한 증인 두 사람 김태우, 김숙동에 대한 증인 신청이 준비기일에서 채택되었습니다. 이어서 그 준비기일에 정리된 이 사건의 쟁점을 확인하겠습니다. 이 사건의 소추 사유는 첫 번째로 피청구인은 감사원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발언하고 국무총리에게 감사 청구권을 부여하도록 감사원 훈령을 개정하고 감사원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감사원의 독립성을 훼손하여 헌법 7조, 100조, 감사원법 2조, 12조, 23조, 형법 123조를 위반하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소추 사유는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감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헌법 7조 1항, 국가공무원법 56조, 감사원법 12조 1항 1호, 27조 5항, 50조 2항, 형법 122조, 123조, 127조, 155조, 156조, 227조의 2, 283조, 307조 2항, 324조, 행정조사기본법 4조,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5조, 감사원 감사사무처리규칙 5조 2항 3호, 6조, 13조, 65조 1항을 위반하였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소추 사유는 대통령실 관저의 이전 감사, 서해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 이태원 참사 감사,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위법 감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감사 과정에서 헌법 7조 1항, 12조, 감사원법 2조, 24조, 27조 3항, 35조, 국가공무원법 56조, 형법 122조, 123조, 156조, 227조, 229조, 군사기밀보호법 13조 1항, 감사원 감사사무처리규칙 65조 1항을 위반하였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소추 사유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여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2조, 4조, 12조, 형법 122조, 123조를 위반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상과 같은 헌법 및 법률 위반은 매우 중대하여 파면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라는 것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 쪽에서 다투고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이 정리되었습니다. 피청구인은 첫 번째로 피청구인의 국정감사에서의 발언은 감사 업무의 충실한 이행을 통해 국가가 잘 되도록 한다는 취지로 감사원의 독립성에 반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에게 감사 청구권을 부여하는 훈령 개정 등은 반드시 법률에 의할 필요가 없으므로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권익위원회에 대한 감사는 그 과정 등에 전혀 위법한 점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관저의 이전 감사는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의 감사의결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서해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에 따른 수사 의뢰는 수사 필요성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 감사는 업무 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위법 감사는 피청구인이 감사원장으로 재직하기 이전의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감사는 피청구인의 감사 권한 범위 내에 있어 모두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한 거부는 요구 자체가 적법하지 않았고 자료 제출을 거부할 사정이 있었으므로 적법하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 모든 것을 종합하면 탄핵의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다투고 있습니다.
혹시 이러한 준비 기일 결과의 변론 상정에 대하여 당사자 측에서 특별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청구인 대리인 말씀하시죠. 잘 정리해 주셨고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예, 비청구인 대리인 어떠신가요? 네, 없습니다. 예. 다음으로 양 당사자가 그동안 제출하신 서면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청구인 측에서는 2024년 12월 5일 탄핵 심판 청구서 제출하셨고 12월 24일 입증 계획서, 2025년 1월 2일 준비 서면, 1월 6일자 증거 제출서와 감사원 등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과 문서 송부 촉탁 신청을 제출하셨습니다. 그리고 1월 7일자로 감사원 등에 대한 문서 송부 촉탁 신청서를 제출하셨고 1월 15일자로 일부 증거 신청 철회서, 증인 신청서, 증인 인부서를 제출하셨습니다. 1월 22일자로 준비 서면 및 감사원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서를 제출하셨고 2월 6일자로 권익위원회 등에 대한 문서송부 촉탁 신청서, 증거 제출서, 증인 김숙동, 김태우에 대한 주 신문사항을 제출하셨습니다. 그리고 2월 11일자로 준비 서면 및 감사원에 대한 문서송부 촉탁 신청서, 추가 증인 신문 후 필요성에 대한 의견서, 증인 김태우에 대한 추가 주신문사항을 제출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자로 증거 제출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청구인 대리인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다음 피청구인 측에서 제출하신 서면을 확인하겠습니다. 2024년 12월 23일자로 답변서, 12월 20일자로 문서송부 촉탁 신청서, 12월 23일자로 답변서, 12월 30일자로 준비서면을 제출하셨습니다. 그리고 2025년 1월 7일자 준비서면, 1월 15일자 감사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 신청서 및 문서송부 촉탁 신청서를 제출하셨습니다. 1월 17일자로 감사원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서, 1월 20일자로 준비서면 및 증거자료, 1월 22일자로 증인 신청에 대한 의견서, 1월 31일자로 감사원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서, 2월 6일자로 증거인부서, 2월 11일자로 준비서면을 제출하셨습니다. 그리고 2월 12일 오늘자로 증거제출서 및 증인 김태우, 김숙동에 대한 반대 신문사항, 추가 증인 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예. 예, 재판부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청구인 측에 좀 이제 그동안 준비 절차에서 많이 여쭤봤는데 아직도 조금 몇 가지 확인할 거가 있어서 말씀드리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해보시고 답변할 수 있는 건 오늘 답변하시고 답변이 어려우신 건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이 사건 소추 사유 중 자료 제출 거부에 관한 질문입니다. 청구인은 1월 22일자 준비서면 28면에서 의제 15호증을 인용하고 있어요. 그게 이거 실무화상 좀 띄워주실래요? 예, 지금 보이는 게 의제 15호증인데 근데 피청구인이 저 의제 15호증을 철회했습니다. 그 의제 15호증이 저거가 아니에요, 지금. 예, 그래서 오히려 저거를 인용해서 하실 거면 청구인 쪽에서 저거를 증거로 내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확인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법사위의 국정감사 관련 서류 제출 요구에 관한 의결이 2024년 9월 25일 10시 01분경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서영교, 이성윤 위원이 같은 날인 9월 25일에 제출한 자료 제출 요구서가 있는데
그 자료 제출 요구서는 그 10시 01분에 있었던 의결 이후에 제출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한번 좀 확인을 좀 해주세요. 네. 그러니까 원래 제출 요구가 있고 그 다음에 의결이 있어야 되는데 의결이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자료 제출 요구서가 추가된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확인을 해주시고 그러면 만약에 나중에 제출한 거라면 위원회 제적위원 3분의 1의 동의를 따로 받았어야 되거든요. 그 받았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정청래 서영교 위원께서 감사원 측에 보낸 자료 제출 요구서에는 9월 27일까지 자료를 내라고 되어 있거든요. 날짜가 네. 이제 그 요구서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법사위 요구서에는 10월 7일까지 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 이게 사실 확정을 위해서 이 부분을 그 자료 제출 기한이 9월 27일인지 10월 7일인지 좀 10월 7일인지 좀 분명하게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9월 27일인지 10월 7일인지 그거 좀 그 확인해서 서면으로 내주시고요. 이건 쌍방에 대해서 좀 여쭤보는 건데요. 그 법사위가 감사원에 서류 제출 요구서를 발송한 날짜가 언제인지 그게 좀 약간 좀 그 불분명하거든요. 이제 감사원에서 보낸 자료에 의하면 감사원이 법제사법위원회에 서류 제출 요구서를 받은 날짜가 2024년 10월 6일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감사원이 그 받은 날짜가. 그런데 이제 그러면 그 이 날짜를 국회에서 메일을 발송한 발송일인지 감사원이 그 메일을 확인한 날인지 그거가 좀 불분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그 이제 청구인 쪽에서는 국회에서 메일 발송일이 언제인지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감사원 쪽에서는 그걸 언제 받아서 확인했는지 좀 그 날짜를 좀 확인해 주세요. 그다음에 이제 피청구인 쪽에 좀 여쭤보는데 그 이제 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와 관련해서 그 피청구인의 감사원의 2022년도 연간 업무 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 그 공직 감찰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그 이 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도 그 여기에 포함을 시켜서 의결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그 2022년도 연간 업무 계획에 기재된 공직기강 비리 점검이라는 것이 그거가 해당이 되는 것이냐? 네. 예, 이제 그런 주장이신 거죠? 네. 네, 그래서 이것도 좀 확인해서 서면으로 좀 추가로 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감사사무 등 처리에 관한 규정 66조 2항이 있습니다. 이제 그 예, 66조 그 2항을 보면 지금 이제 감사위원회에서 처리안을 처리안 변경하여 시행하도록 의결된 때에는 변결 의결된 내용을 기한하고 해서 심의실장의 검토 그리고 사무총장의 결재를 받고 주심감사위원회 열람을 받아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네. 이제 개정 일자가 2024년 2월 19일로 되어 있는데 네. 이 규정이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안 되거든요. 예. 네, 확인이 안 돼서 이게 지금도 그 시행되고 있는 게 맞는 것인지 네, 맞습니다. 맞죠? 네네. 예, 알겠습니다. 이제 근데 이제 이게 피청구인 쪽에서는 이 규정의 내용이 지금 여기 보면은 주심 감사위원회 열람을 받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과거에는
주심감사위원회 심의를 받아라고 규정이 되어 있었는데 1985년에 개정되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개정되었다는 그 근거 자료를 네, 요청하겠습니다. 좀 참고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권익위원회에 대한 감사 보고서의 공개와 관련해서 그 조은석 그 감사위원이 주심이었잖아요. 네. 그런데 3차 시행문까지만 출력물로 받아보고 4차 시행문은 받지 못하였다. 이렇게 조은석 감사위원은 주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확인해서 사실 여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그 감사 보고서 공개 과정에서 그 감사원 전자문서 시스템이 이제 변경되었다고 하는데 그 어떻게 변경되었는지를 좀 궁금한데요. 구체적으로는 주심위원회 열람 버튼과 반려 버튼이 별도로 있는 것인지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시스템 변경으로 이제 피청구인의 지시에 따라서 시스템이 변경됐다고 하는데 열람 버튼이나 그 반려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게 시스템이 변경된 것이냐 하는 것을 좀 확인해 주시고요. 그러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그 다음 단계는 어떤 단계가 되는 것인지 그것도 좀 확인해서 서면으로 좀 내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사건이 벌어진 다음에 이 조은석 주심위원하고 그 사건이 벌어진 다음에 피청구인이 사무처에 주심위원 열람 관련 제도 정비를 지시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확인해 주시고 만약에 그게 있었다라고 한다면 어떤 것을 이제 정비하도록 한 것인지 구체적 내용을 말씀해 좀 서면으로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건 아까 말씀을 드렸고 제가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끝났죠. 다른 분들 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예, 없으시면 그 증인 오셨나요? 예, 김태우 국장님부터 먼저. 이 증인은 녹음을 하십시오. 증인 발언을 녹음을 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 산업금융감사국 국장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증언 거부권 고지하겠습니다. 네. 증언으로 인해서 본인, 친족이었던 사람, 법정 대리인, 후견감독인이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경우 사유를 소명하고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증인이 선서하신 후에 개별적인 신문 사항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증인이 선서하신 후에는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경험한 것처럼 기억이 불분명한데 분명한 것처럼 진술하는 등 거짓말을 하시면 위정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선서하십시오.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증인 김태우. 예. 청구인 30분 주시면 하십시오. 예, 제발 그 전에 혹시 그 증인 신문의 효율을 위해서 조금 자리를 좀 바꾼 예, 다음에 하십시오. 지금부터 증인 신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증인 바쁘신 와중에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국회를 대리하고 있는 김광대 변호사라고 합니다. 아시는 바대로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항입니다. 증인은 2021년 초부터 감사원 기획조정실 기획 담당관으로 근무하고 이후 고위 감사 공무원으로 승진해서 비서실장을 거쳐서 현재는 산업금융감사국 국장으로 근무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증인은 2022년 8월경에 감사원 기획조정실 기획 담당관으로 근무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 기획조정실 근무 당시에 증인의 담당 업무가 무엇인지 간단히 말씀해 줄 수 있으신가요? 예, 제가 기획 담당관으로 근무하면서 감사원의 예산, 국회 그리고 업무계획 그리고 뭐 기타 기획 업무들 전부 다 총괄했습니다. 증인의 업무 중에서 주요 업무 계획을 수립하고 조정하는 것도 들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증인께서는 2022년 하반기 업무 계획을 수립하고 조정도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 주요 업무 계획을 수립 및 조정하는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이 증인 외에도 한두 명이 더 있었다고 하던데요. 그게 일단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분들하고 증인하고 업무 계획 수립할 때 업무 분담을 어떻게 나누십니까? 5급 그 실무자 한 명하고 4급 팀장 한 분 이렇게 두 분이 초안 작성이나 뭐 초반 검토를 이제 전담했고 저하고 이제 기획조정실장이 검토하고 그리고 내부 사무처 보고 그리고 감사위원 의견 수렴 그리고 뭐 감사위원회 부의까지 다 전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업무 계획 수립할 때 그 내부 절차 금방도 말씀하시긴 하셨는데 각 부서별 계획 청취 및 취합 그리고 감사위원회의 절차, 사무총장이나 감사원장들의 결재를 포함해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증인이 담당하고 있는 게 어디까지인지? 예, 제가 근무하던 기획관리실에서 그 각 부서로 그 업무계획 수립 지침을 이제 시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저희 쪽에서 그 감사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각 부서에 시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부서에서는 그 내용을 바탕으로 부서별 업무계획을 만들어서 기획조정실로 보내줍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에서 그걸 받아서 취합하고 조정해가지고 원업무계획 초안을 만들고요. 그 원업무계획을 초안을 만든 후에는 그 내부 논의를 거쳐서 물론 사무총장, 원장님 결재도 받지만 그리고 위원들 감사위원들 의견을 거쳐가지고 그 다음에 위원회에 부의해서 결정나게 됩니다. 그 감사원 기획조정실 외에 사무처에서도 업무 계획안을 작성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네,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부서별로 업무계획을 만들어가지고 기획실로 보내줍니다. 취합하는 게 기획실인 거고 네네. 사무처에서도 자기 고유의 업무 계획을 작성해서 보낸다는 말씀이신가요? 부서에서 부서별로 업무계획을 만들어서 보냅니다. 그렇군요. 예, 그 다음 질문 생각하겠습니다. 그 감사원 훈련 개정에 관한 일반 업무 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증인의 업무 범위에 속합니까? 그 훈령을 개정하는 거하고 일반 업무 계획을 수립하는 거랑은 서로 그렇게 큰 연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없습니까? 예, 일반 업무 계획이라는 게 원 업무 계획 안에 이제 감사 계획과 일반 업무 계획으로 나뉘어지는데요. 그 일반 업무 계획은 그야말로 감사 계획을 제외하고 예를 들어서 연간 감사 계획이면 1년간 그 감사원에서 할 일반 업무의 전체 사항 중에서 좀 특징적이거나 중요한 사항을 저희가 발췌를 해가지고 그 만들었는 것이 일반 업무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훈령 개정이 그 모든 일반 업무 계획 안에 들어갈 수도 없고 주로 안 들어가는 게 통상적이라고 보입니다. 그러면은 좀 질문을 바꿔서 감사원 훈련 개정에 관한 업무도 증인의 업무 범위에 속하는 건 맞습니까? 훈령 개정을 예. 말씀하셨습니다. 아닙니다. 훈령 개정은 저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아니고요? 각 부서에서 하게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증인께서는 감사원이 2022년 6월 27일 날그 공익감사 청구 처리 규정 갑 47조 증인데요. 그걸 개정해서 국무총리에게 감사 청구권을 부여하고 이 경우에 국무총리와 감사원 사이에 사전 협의하도록 명시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재판관님하고 상대방 대리인께 좀 양해를 구해야 되는데 저희가 추가 신문을 조금 준비했는데요. 네, 괜찮습니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국무총리에게 감사 청구권 등을 부여한 것은 그 윤석열 정부가 2022년 5월경에 발표한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하는데 이게 맞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국무총리에게 감사 청구권 등을 부여한 것은 네네. 그 윤석열 정부가 그 정권 초기에 그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해서 만든 국정과제 이행 사항 중에 하나라는 걸 알고 계시냐고 여쭙습니다. 그 감사원 국정과제에 포함이 돼 있는데 예.
그거를 위해 가지고 국무총리 감사 청구권을 저희가 그 훈령 개정을 한 건 아닙니다. 감 60호증 1 38쪽을 제시하겠습니다. 여기 실무라 상기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60호증의 2, 65쪽도 잠시 제시하겠습니다. 예, 지금 그 하이라이트를 안 해서 지금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질문은 그렇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2022년 5월 발표한 국정과제를 보면 인사처의 국정과제인 공정과 책임에 기반한 역량 있는 공직사회 실현 인사처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감사에 관한 내용이 있고 또 두 번째로 보신 1년 후에 있었던 2023년 5월경에 발표된 이행 결과를 보면 국무총리에게 감사 청구권을 신설했다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거든요. 국무총리에게 감사 청구권을 부여한 것은 이런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나온 건 아닙니까? 그 국정과제에 포함된 건 맞는데 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훨씬 그 전에 저희가 이게 그 이런 청구권을 부여하는 걸로 저희가 검토한 바 있습니다. 그 전부터 검토를 하셨다고요? 네. 근데 그 감사원에 관한 국정과제 내용을 인사처 부분에 넣은 것은 감사원이 독립기관이기 때문에 감사원에 관한 내용을 국정과제에 넣을 수 없어서 인사처 부분에 넣은 건 맞습니까? 아, 그런 부분은 저는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시고요. 그건 저희가 한 게 아니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예, 훈련 개정에 관해서는 증인 담당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3-3항을 생략하겠습니다. 3-4항을 묻겠습니다. 훈령은 행정기관이 그 하급기관이나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 일정한 사항을 지시하는 지시문서에 해당된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감사원 훈령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담당자가 문서를 기한한 후에 보조기관 등의 검토를 받고 나서 감사원장 결재를 받아 등록해야 되죠? 네, 그렇습니다. 네, 가항하고 나항은 생략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감사원 훈련 개정 과정에서 감사위원들과 사전에 논의하거나 알리거나 하는 절차가 있는 건 알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저는 그런 건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시고요. 훈련 개정 과정 중에 감사위원에게 알려야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훈련 개정에 관해서 의견을 묻고 알리고 하는 절차를 증인이 직접 담당하지는 않으신다고 하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한다는 거는 알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처음 들었습니다. 처음 들었고요. 예, 갑 48호증 감사원 법무 업무 처리 규정 10조를 제시하겠습니다. 화면을 한번 봐주시죠. 저 내용을 알고 계시라고 생각하고 여쭤보면 원래 훈령이 개정되면은 이 규정 따라서 법무 담당관이 그 DASYS라는 전산 시스템에 입력 저장을 해야 된다는데 그 사실은 알고 있습니까? 아,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문제되고 있는 이 훈령이요. 네, 네. 이 훈령은 개정 이후에 전산 시스템에 등록이 안 되었다고 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아니, 사실과 다릅니다. 다르세요? 예, 바로 입력됐습니다. 그게 혹시 뭐 개정일이라는 표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훈련 말미에요. 개정일을 표시가 없어서 입력 등록이 안 됐다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그것도 사실 아닙니까? 네, 사실이 아닙니다. 이 훈련 과정 사실이 외부에 잘 알려지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알고 있는 바가 있으신가요?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그 원내 오아시스 시스템에 즉시 게재를 했고 그리고 감사원 홈페이지도 게재를 했기 때문에 외부에도 즉시 공표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그 훈련과 같은 행정규칙은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위임받는 범위에 속한 것만을 규정해야 된다는 사실은 알고 계시죠? 그 사안에 따라서 좀 다르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예, 예. 상위 법령이 없어도 규정하는 경우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그렇습니다. 아, 그러세요? 죄송한데 어떤 경우가 그런 게 있습니까? 그게 이제 국민의 권익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 사안에 있어서는 좀 자율성이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예. 예. 하여튼 그런 증인이 알고 있는 바에 따르더라도 상위 법령이 정한 구지의 내용을 강화해서 상위 법령 근거 없이 정할 수 없다는 것은 증인도 동의하시는 거죠?
뭐 규제 내용이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문제 삼고 있는 거는 그 훈련에서 신설한 국무총리의 감사 청구권이라는 부분인데요. 이게 상위 분명히 있는 걸로 알고 계십니까? 없는 걸로 알고 계십니까? 뭐 국무총리 감사 청구권의 문제가 아니라 네. 공익감사 청구 제도 자체가 감사원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 규정되지 않은 걸로 알고 계시군요. 증인께서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뭐 위헌이나 위법성에 관한 문제 제기를 여쭤보려고 하는데 증인의 지금 정언 내용에 따르면은 국민에게 편익이 되는 거는 모법의 근거 규정이 없어도 제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뭐 저희가 공익감사 청구 제도가 사실은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거랑 유사한 것 같은데 저희 제도가 96년 이래로 계속 국민들의 권익에 충분한 보호를 위해서 기여를 해왔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제도가 감사원법에 근거가 없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위헌성이 있고 위법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보지 예. 않습니다. 증인은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내부적인 감사원 직원이나 감사위원으로부터 이런 거에 대한 문제 제기는 없었습니까? 감사원법에 공익감사 청구 제도 조항을 넣어야겠다. 그렇게 해서 국민감사 청구권하고 균형을 맞추고 공익감사 청구 제도를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그 길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는 의견은 아마도 정말 오랫동안 제가 들어온 그런 의견입니다. 그런데 이런 공익감사 제도 자체를 두고서 이게 위헌성이다, 위법성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는 제 기억으로는 그 감사위원 퇴직하신 감사위원 한 분밖에 제가 못 들어본 걸로 알고. 예. 제가 묻는 거는 국무총리한테 감사 청구권을 부여하는 것 자체를 말씀드리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 이의제기한 사람은 조은석 전 감사위원밖에 안 계셨다 이 말씀이신가요? 그게 우려를 하신 위원님들은 있었지만 예. 그게 위헌이다, 위법이다 이렇게 그런 정도까지 강하게 말씀하신 분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아, 우려를 하시는 분은 몇 분 계셨던 모양이군요. 예, 오해 소지가 있다는 이런 말씀도 있었고 네. 그건 제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피청구인 감사원장께서도 알고 계셨습니까? 조은석 전 감사위원의 의견은 원장님께서 여러 경로로 들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감사법 제12조 1항 1호에 따르면 감사원의 감사 정책 및 주요 감사 계획에 관한 사항은 감사위원회의 의결사항이다라는 규정이 있는 걸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감사 정책은 뭘 의미하는지, 그러니까 어떤 사항을 감사 정책에 관한 사항으로 봐서 감사위원회 의결에 붙이는지 혹시 설명할 수 있으신가요? 뭐 감사 정책이라는 게 정확히 뭐 정의되어 있는 바는 아니지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뭐 감사의 기본 규칙이라든가 감사의 방법, 범위 그리고 처리 방향 같은 중요한 그 내용들에 있어서는 그런 걸 감사 정책이라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감사위원회 의결에 붙여야 할 사항인지 아닌지는 누가 최종적으로 결정합니까? 그것도 역시 규정에 어떤 정책을 위원회에 붙여야 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하지만 감사원은 위원회 조직입니다. 당연히 그 감사위원들의 다수가 이 내용은 의결에 논의를 거쳐야 되겠다는 그런 의견을 제시하면 당연히 감사위원회에서 논의가 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처음에 이제 감사위원회한테 의견을 묻겠다고 결정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 누가 하시냐고요? 그걸.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장님이 하시지만 피청구인 아까 말씀드린 하신다고요? 그 알겠습니다. 취지입니다. 네. 나항은 생각하겠습니다. 그 국무총리에게 감사 청구권을 부여하는 훈련 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감사 정책의 사항이 감사 정책에 관한 사항이 아닙니까? 예,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라고요, 기라고요? 다시 죄송합니다.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그 지금 질문을 다시 드릴까요? 예. 그러니까 질문 그 국무총리에게 감사 청구권을 부여하는 것은 네네. 그 감사 정책에 관한 사항이 아니냐고요. 그 저희가 이제 감사 청구가 들어오면 사무처에서는 이 사무 처리가 위법 부당하냐 여부를 판단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판단을 하게 되고요. 그 위법 부당 여부를 판단하는 게 감사 이제 발동 요건이 될 건데 그 위법 부당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누가 감사 청구를 했는지는 전혀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이 건에 있어서도 국무총리의 감사 청구권이 그것이 감사 정책이나 뭐 그런 거로 연결된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증인의 판단에 따르면은 국무총리의 감사 청구권을 훈령에 신설하는 것은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한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그렇게 이제 감사위원회 의결에 붙여야 할 사항이 아니라고 해서 내부적으로 이제 감사원장께서
뭐 직권으로 만약에 처리를 하면 감사위원들은 그렇게 훈령이 변경됐다는 사실을 나중에라도 알 수가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건 변호사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시는데 훈령 개정 전에 위원들의 의견을 거쳐야 된다고 저한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도 의견을 거치셨다고 하는 말씀이시군요. 그건 전 모르겠습니다. 절차는 네, 잘 모르겠는데 모르고. 그런 절차가 있다고 말씀하셨고 네, 네. 더 중요한 거는 저희 그 원내망과 외부망에 바로 공표를 하기 때문에 네. 그거는 누구나 금방 알 수 있다는 네, 다알수 말씀이시고요. 있습니다. 예. 이 사건 훈령 지금 말한 공익감사 청구 규정 이후에 개정 이후에 감사원이 2028년 감사원법에도 국무총리의 직무감찰 청구권을 규정하려고 계획한 적이 있으시죠? 이게 그 시간상의 선후 관계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말씀을 네. 드리는데 훈령 개정 계획하고 감사원법 개정 계획하고는 시간상 선후 관계에 있지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원장님이 오시고 나서 공익감사 청구의 그런 활성화와 그런 걸 위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고 그래서 저희 사무처 특히 기조실 입장에서 연초부터 여러 아이템들을 저희가 발굴을 해 나갔습니다. 그 아이템 중에 하나가 공익감사 국무총리의 공익감사 청구권을 인정을 하는 거고 그 당시서부터 그러니까 훈령 개정, 감사원법 개정은 동시에 이루어졌다고 일종의 보시나요? 하나의 패키지처럼 저희가 그렇게 알겠습니다. 관리를 했습니다. 지금 감사원이 2022년 하반기 업무계획안에 국무총리의 직무감찰 청구권을 부여하는 감사원법 개정 추진을 최초에는 포함을 시켰었죠. 맞습니까? 네, 초안에는 포함이 돼 있었는데 네. 아시다시피 이제 하루 전날에 저희가 삭제를 했습니다. 네, 그 경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죠. 그 경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감사위원회의 하루 전날 감사위원들과 사무처 간부들이 모여서 논의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 건과 관련해서 이게 뭐 감사 청구권이 위법성이 있다, 뭐 위헌성이 있다 이런 논의가 아니라 그 당시 논의의 핵심은 과연 감사원법 개정안 개정하는 요 내용을 하반기 업무 계획 안에 담을 것이냐 말 것이냐 넣을 것이냐 뺄 것이냐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수의 위원님들이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해의 소지도 있고 하니 좀 더 충분히 검토를 해서 넣을지 뺄지를 사무처에서 좀 충분히 검토를 해달라 이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충분히 그 위원님들의 취지를 이해를 했고요. 그래서 위원님의 취지에 따라서 저희가 업무계획 안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것 중에 오해 소지라는 게 어떤 걸 말씀하시나요? 감사위원들 일부가 오해 소지가 있으니까 빼자고 하셨다는 거잖아요. 제가 하나하나 다 기억은 못 하는데 네. 그때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하면서 그게 무엇이고 무엇이다 막 이렇게 구체적으로 서로 논의가 되고 막 이런 사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각자 의견을 쭉 말씀하시고 그냥 끝났고요. 그게 어떤 오해의 소지가 있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다 이런 논의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그런 말씀들을 쭉 하셨습니다. 그 말씀하는 나중에서 상위 보면 근거가 없다는 문제 제기를 하는 의원도 계셨나요? 그게 아마 조은석 전 그때 이 감사위원님이었던 얘기를 것 하셨군요.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생략해도 될 것 같습니다. 5-2항까지 생략하고 5-3항을 좀 바꿔서 물어보겠습니다. 그거 계획안에서 감사원법 개정안을 빼기로 할 때 피청구인은 감사원장도 의견을 내시거나 알고는 계셨습니까? 당연히 그 논의가 끝나고 예. 그 다음 날이 부유였고 굉장히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저하고 기조실장이 그냥 가서 구두로 네, 그런 사항들이 빠지게 됐다고 저희가 보고를 보고를 드렸습니다. 드렸고요. 알겠습니다. 6호증은 5-4항도 생략하겠습니다. 예, 6항도 아까 말씀하셔서 생략하겠습니다. 7항을 묻겠습니다. 갑 47호증 훈령 제3조 3호를 제시하겠습니다. 공익감사 청구 규정에 보면은 감사 대상 기관의 장 또는 자체 감사기구의 장도 공익감사 청구권을 갖고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행정각부의 장관들도 공익감사 청구를 할 수 있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장관이 공익감사 청구를 하는 경우에 감사원에서는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청구가 들어오면 일단 접수를 하고 처리 부서를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청구 요건이 맞는지 일단 먼저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는 이 사실관계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전 조사를 하고 또 법령 검토도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감사 청구 자문위원회를 거쳐가지고 감사 실시 여부를 저희가 결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 말씀 중에는 이제 감사원하고 그 행정각부의 장관 사이에 공익감사의 어떤 범위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협의를 하긴 하시는 거죠? 그게 규정은 없습니다만은 제가 감사 청구국에 과장을 조금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그 부처에 주로 감사실 직원들인데 감사실 직원들이 먼저 전화가 와서 우리가 이런 감사 청구를 해도 이게 범위에 포함이 되냐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보고 저희가 대답을 해주고 뭐 이런 실무적인 일들은 계속 있었습니다. 네. 그 장관이 공익감사 청구권을 갖고 있다고 해도 자체 감사기구에서 직접 처리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자체 감사기구가 없는 경우에 한정해서만 공익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은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 직접 처리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라는 건 통상 어떤 경우를 얘기합니까? 주로 이제 사안이 너무 복잡하거나 좀 무거운 사안이어서 자체 감사 기구로 처리하기 좀 어려운 사안 뭐 이런 여러 경우들을 상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그 훈령 개정된 내용에서 국무총리 감사 청구권 부여 조항에는 그 지금 방금 말씀드린 직접 처리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된다는 제한이 없죠. 예, 그렇습니다. 그 국무총리실 조직도를 갑 46호층을 잠시 제시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국무총리한테는 법무감사 담당관실이 있어서 자체 감사기구를 갖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체 감사기구가 없는 경우가 아닌데 네. 여기는 이제 직접 청구할 수 있다고 이렇게 규정을 하신 거죠? 네, 네. 그 이유를 예, 말씀드릴까요? 지금 물어보려고 했는데 말씀해 주십시오. 예. 지금 이번 훈령으로 개정으로 추가된 그 내용은 국무총리실의 업무에 대한 감사 청구가 아닙니다. 국무총리실에 대한 감사 청구를 한다면은 지금 그 말씀이 맞는데 국무총리실의 업무가 아니라 국무총리가 행정각부 아니면 공공기관을 이제 통할하면서 지휘하면서 그 기관의 업무가 위법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그런 규정입니다. 그렇다면은 그 이야기는 국무총리실의 법무감사 담당관이 행정각부나 공공기관을 직접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이야기인가 하니까 국무총리는 법무감사 담당관실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일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경우를 상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제한 자체가 들어가는 게 조문상 좀 논리에 안 맞는 그런. 그래서 나옵니다. 제안이 다르다고 지금 예, 설명하시는 거죠? 예. 시방은 생각하겠습니다. 예, 10이랑은 의견에 가까운 거라서 생략하겠습니다. 실제로 국무총리가 공익감사를 청구한 사례는 없죠, 아직까지? 지금까지 없습니다. 네. 14만 묻겠습니다. 앞부분 다 생략했습니다. 감사원은 감사 과정에서 취득한 개인정보나 사생활 관련 자료들을 어떻게 처리하고 보관하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실 수 네, 있으신가요? 저희도 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가지고 저희도 처리를 하고 있고 저희 감사원 개인정보 처리 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가지고 뭐 다른 기관과 마찬가지로 암호화해서 저장하고 또 쓸모 없어진 그런 자료들에 있어서는 5일 내에 파기하고 그런 절차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 규정이나 내부 지침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따로 제가 있으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지침입니다. 예. 14항입니다. 같은 기관에 대한 감사긴 하는데 감사 사항이 다른 경우, 그러니까 작년에 A 사건으로 특정 기관에서 감사를 진행했고 올해는 B 사건으로 같은 기관에 대한 감사를 하는 경우에요. 그 A 사건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나 사생활 관련 자료를 그 B 사건에 대한 감사에도 활용하십니까? 아닙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 감사원이 2022년 하반기에 감사 자료 활용과 관련된 업무 계획 수립 논의를 한 적이 있으시죠? 기억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특정 감사에서 취득한 자료를 다른 감사에도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혹시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런 논의는 없었고 네.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때는 그 수석 그 감사위원님서부터 좀 반대 의견을 내셨고요. 다른 위원님들도 다 반대 의견을 그냥 내셔서 뭐 논의나 뭐 이런 게 그렇게 깊이 있게 되죠. 그럼 증인의 말씀 이걸 다른 감사도 활용하자고 했는데 반대를 해서 안 하겠다 그 말씀이신 건가요? 지금 취지가 그렇습니다. 그런 그렇군요. 식으로 감사원법을 개정을 하려고 저희가 안을 했다가, 올렸는데 예, 그 반대가 많아서 못했단 말씀이시군요.
재판관님 시간이 혹시 남은지 모르겠는데 추가 신문사항을 제출한 게 있습니다. 빨리 신문하겠습니다. 그 2022년 하반기 업무 계획안 최종본이요. 예. 그거는 언제 감사위원회 의결을 받았습니까? 그 2022년 8월 23일로 어떤 기록에 나와 있었던 것 네, 같은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맞고요. 감사원은 2022년 7월 27일 국민권익위원회에 8월 1일부터 19일까지 감사를 실시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적이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그건 제 업무가 아니어서 저는 모르시고요. 모릅니다. 그 예비 감사에 착수한 게 2022년 7월 28일과 29일이라는데 그 내용도 모르시나요? 예, 그건 저랑 제 업무가 아닙니다. 혹시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감사원 특별조사국의 감사 실시는 피청구인 감사원장의 최종 결재로 이루어졌고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는 사실은 알고 계신가요? 그거야 뭐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고요. 이다시랑은 생략하고 이다시 2항을 묻겠습니다. 그 감사위원회 의결을 받았던 2022년 연간 업무 계획에는 상시 공직 감찰 연중이라는 게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는데 기억이 나시나요? 이게 그 별표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별표에 이제 뭐 특별조사국하고 상시 감찰 활동 그런 문구가 아마 빠져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제 2022년 8월 23일에는 그 2022년 하반기 업무 계획이 나왔는데요. 네네. 감사위원회 를 받은 거기에 이제 상시 공직 감찰 연중이 비로소 포함됐다고 하는데 그 전에는 없다가 나중에 생겼다는데 그게 맞습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뭐 해마다 들어가기도 하고 뭐 빠지기도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마 빠진 게 이례적이긴 할 겁니다. 예. 근데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말씀하시는 건 별표의 문제고요. 업무 계획을 의결한다는 거는 당연히 본문과 별표를 같이 의결을 하는 겁니다. 주가 본문이 되고요. 본문의 큰 제목으로 큰 항으로 감사 계획이 있습니다. 그 본문 감사 계획을 보시면 연간 몇 건에 우리가 감사를 하고 각 부서에서 어떻게 감사를 하고 주요 감사 계획이 뭐며 이런 것들이 나오고 거기에 특조국의 공직 감찰 활동을 1년간 어떻게 감사를 하겠다는 계획이 나옵니다. 물론 당연히 개별 감사 사항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상시 공직 활동이기 때문에 당연히 알겠습니다. 의결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위원회가 2022년 8월 18일 날 2022년 하반기 업무 계획안을 논의하면서 그 국민권익위원회 감사하고 서해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 등이 감사위원회 감사 계획 의결 없이 착수된 것은 알고 계시죠? 아, 예, 그렇습니다. 그 감사위원회에서 2022년 8월 23일 수정안을 의결하면서 네. 그 2022년 8월 23일 이전에 착수된 개별 감사에 대해서 감사 계획을 추진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됐던 거 맞습니까? 네, 개별 감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특조국의 개별 감사 계획은 처음서부터 계획으로 의결되지 않습니다. 의결되지 않은 사항을 추인하지 않는 것은 추인할 필요가 없다 그 당연합니다. 말씀이시군요. 네. 이다시 사항을 생략하겠습니다. 그 감사원은 2022년 8월 30일 날 국민권익위원회 감사 등은 상시 공직 감찰로서 감사 계획을 의결받아 착수되었다는 보도 자료를 낸 사실 알고 계시죠? 아, 이것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시고요. 예. 잘 모르신다고 하니까 나머지 생각하겠습니다. 그 감사원은 국민권익감사위원회에 대한 감사 이후 2022년 10월 21일 전현희 당시 위원장에 대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특례 의혹에 대한 유권 해석 과정에서 직권남용 등의 혐의가 있다면서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한 사실은 알고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감사 내용들은 다 특조국의 업무입니다. 예. 제가 관여한 바가 잘 없습니다. 모르시는군요. 예. 네. 그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감사가 감사 기간이 2차례 연장된 사실은 알고 있습니까? 뭐 연장이 된 건 알고 있습니다만 그게 몇 차례고 뭐 그 정도까지도 자세히 모르시고요. 예, 그렇습니다. 혹시 그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감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이미 전현희 위원장을 수사 의뢰하려고 예정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까? 그게 국회에서 그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질문하시면서 그때 제가 들었던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요. 예. 증인도 그렇게 알고 계시는 거죠? 감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수사 의뢰가 먼저 됐다는 사실은 알고 계시는 거죠? 아니 그런 의혹을 제기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아, 네. 예. 알겠습니다. 예, 신문 마치겠습니다.
피청구인 반대 신문 30분 하십시오. 예, 반대신문 하겠습니다. 증인 감사원법 제12조 제1항 제12호에 따르면 감사원 규칙의 제정 및 개정, 폐지에 관한 사항은 감사위원회의에서 결정한다 라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데요. 공익감사 청구 처리 규정이 이 감사원법에서 규정하는 감사원 규칙에 해당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증인이 기획 담당관으로 근무하는 기간 동안 훈령의 개정 계획을 일반 업무 계획에 포함시켜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까? 이거는 없습니다. 이건 없습니다. 이 증인신문 과정에서 피청구인은 최재 감사원장을 의미합니다. 증인은 2022년 6월경 피청구인으로부터 국무총리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공익감사 청구 처리 규정을 개정하라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22년 연초부터 기획실에서 감사 청구 활성화를 위한 많은 아이템들을 발굴을 했습니다. 이게 원장님의 지시와는 아무 상관없이 사무처에서 실무적으로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감사원법은 회계검사, 직무감찰 등 감사 사항에 대하여 감사 여부를 감사원이 직접 결정하는 직권감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것이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감사원법에는 국민, 시민단체, 행정각부의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감사 청구권을 부여하는 근거 조항이 없지요? 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없습니다. 증인이 감사원에 재직하는 동안 감사원법에서 감사 청구권을 부여하지 아니한 국민, 시민단체, 행정각부의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감사 청구권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제기된 적이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근거를 만드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까지는 있었고 이런 거에서 위헌 위법성 문제는 단 한 분만 제기하셨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익감사 청구제도의 근거 규정인 공익감사 청구 처리 규정 제16조에 따르면 감사 청구에 대한 감사 실시 여부는 1개월 내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제17조는 접수된 감사 청구의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자료 수집이나 서면 답변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19조는 감사 청구의 각하 사유를, 제20조는 기각 사유를 정하고 있는데 이런 일련의 규정에 의할 때 공익감사 청구가 있더라도 감사 착수 여부는 감사원이 결정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감사원에서 독립적으로 결정합니다. 이와 같은 절차는 국무총리의 공익감사 청구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국무총리에게 공익감사 청구권을 부여한다고 하더라도 감사 실시 여부를 여전히 감사원이 결정하는 것이라면 국무총리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권 부여로 인하여 감사의 발동 요건이 달라지는 것은 없다고 보는 것이 맞지요. 네,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증인은 22년 8월경 피청구인으로부터 국무총리에게 직무감찰 사항에 대한 감사 청구권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감사원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를 국회에 제출하여 통과될 수 있도록 감사원 업무 계획을 수립하라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건 원장님의 지시와는 상관이 없었던 그런 내용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11항 생략하겠습니다. 12항도 생략하겠습니다. 국무총리실도 감사원의 감사 대상 기관에 해당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국무총리실에서 본인들의 사무 처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공익감사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국무총리가 감사 대상 기관의 장으로서 감사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지요.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 국무총리가 국무총리실에 대하여 감사 대상 기관의 장으로서 감사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면 이 경우에는 자체 감사 기구에서 직접 처리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자체 감사기구가 없는 경우라는 제한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맞지요. 네,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됩니다. 개정된 공익감사 청구 처리 규정의 국무총리 감사 청구권은 국무총리가 행정각부를 통할하는 지에 기하여 부의된 것이므로 국무총리실의 자체 감사 기구에서 이를 처리할 수 없고, 따라서 자체 감사 기구에서 직접 처리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자체 감사 기구가 없는 경우라는 제한을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지요. 예,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불가능합니다. 네. 추가로 질의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답변 중에 네. 공익감사 청구제도 확대에 관한 논의는 국정과제 수립 전부터 있어 왔다고 답변하셨는데요. 네, 네. 혹시 이런 논의가 있게 된 사례 같은 것들이 설명해 주실 수 있는 게 있으실까요? 사례. 네, 뭐 이런 논의가 되게 된 그 예전에 장관이 한 부처 장관이 저희한테 감사 청구를 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검토를 해보니까 이게 그 장관의 업무 범위를 벗어나는 다른 장관의 업무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각하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고서 저희가 이렇게 여러 부처에 걸려 있는 사안들은 국무총리께서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청구인의 범위를 좀 확대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그런 논의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논의를 바탕으로 저희가 결정을 하게 된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피청구인 질문 다 끝났나요? 네. 예. 증인 2022년 1월 경에도 기획 담당관으로 근무했나요? 1월 예, 그렇습니다. 1월에 제가 갔습니다. 예. 이거 좀 그냥 증인한테 주세요. 지금 드린 게 네. 2022년 1월 경에 수립된 2022년도 연간 업무 계획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거기 보면 공직기강 비리 점검이라는 뭐 그런 내용이 있어요. 거기 제가 붙여놨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네. 권익위원회에 대한 감사를 이 2022년도 연간 업무 계획에 따른 감사다. 네. 예. 감사의 일환이다. 예.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저희가 수십 년 동안 감사원에서 그렇게 해왔던 저는 원칙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특조국의 감사 사항이 업무 계획을 수립할 당시에는 정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개별 감사 사항을 넣어서 업무 계획을 수립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연초에는 이런 식의 큰 틀로 뭐 전환기 감찰 활동을 강화한다, 이런 식의 내용을 넣어놓고 구체적인 그 감사 사항은 일종의 여기서 이렇게 큰 틀로 정의하고 구체적인 감사 사항은 따로 별도의 의결 없이 저희가 해왔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는 감사위원회의 의결이 필요 없다. 예, 없어 왔습니다. 기관 전체에 대한 감사. 네네. 그러니까 네. 공무원 개인 비리에 대한 감찰이 아니고 네네네. 기관 전체에 대한 감사. 예. 이거는 중요 감사 계획에 해당되나요? 그거를 일률적으로 좀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네네. 중요 감사 계획에 해당이 되면 네네. 감사위원회의 의결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거는 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권익위원회에 대한 제보는 7월 또는 8월쯤 접수가 됐나요? 권익위원회에 대한 제가 제보가? 권익위원회 감사 기억 안 나면 기억 안 난다고 말씀하세요. 예, 기억 안 납니다. 잘 모르시고 이 특조국 특별조사국에서 실시하는 감사가 있잖아요. 네네. 예. 그 감사는 그러니까 지금 보여드린 연간 업무 계획이나 또는 이제 하반기 업무 계획에
구체적으로 기재가 없어도 그냥 특조국에 실시하는 감사는 감사원장이 결재하면 그냥 감사 시작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지금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저기 재판관님, 제가 아까 잠시 착각을 한 것 같은데 주요 감사 정책위의 경우에는 이제 위원회 부위에 붙여야 되지만 개별 감사 사항 하나하나에 있어가지고 그거를 위원회에 붙이냐 안 붙이냐는 법에 규정되어 없다고 없습니다. 아,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저기 중요 감사 네, 계획이에요. 네, 네. 정책이 아니고. 네, 사항 개별 사안을 말씀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네, 개별 사안. 예, 예. 그 경우에는 규정된 바는 없습니다. 아,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저 돌려주시고요. 예. 네. 저는 이상. 질문하실 분 있습니까? 추가 질문 하실 거 있습니다. 아, 억지로 할 필요는 없고요. 따로 할 사항? 예, 그 다음 증인이 오셨나요? 예,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다음 증인 김숙동 증인 들어오세요.